네, 오늘 우리 증시 흐름 나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금융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세종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먼저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전반적인 현재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나타났고 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외에는 좀 종가는 1,400 밑으로 하락했지만 이제 이렇게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정책의 영향,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감세,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감세 정책, 관세 인상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물가와 금리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고 여기에다가 특히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 국회, 그러니까 의회의 상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까지 가시해서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좀 더 힘을 받고 추진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이 외환시장에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앞으로의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망하기 쉽지는 않지만 결국 트럼프 당선자의 기존에 제시했던 정책 방향을 얼마나 강하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냐, 이후에 나오는 어떤 발언의 수위 또는 이제 강요들의 어떤 인선 방향, 이거에 따라서 이 환율의 어떤 흐름들이 크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더 길게 보면 결국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트럼프 당선자가 기존에 제시했던 어떤 정책 방향을 계속 강하게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 기본적인 어떤 내년의 어떤 경제 흐름이 올해보다는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노동시장도 좀 차츰 이 냉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 달러의 약세,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무역 불균형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어떤 기존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달러를 가져가기엔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결국 정책 방향에 따라서 환율은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환율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어서 이렇게 요동을 친다면 정부도 외환 시장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환율 변동이 과도할 경우에는 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서 외환 당국의 어떤 개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추세를 바꾸는 개입보다는 이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각적인 어떤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주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화 수합을 체결한다든지 그걸 또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연기금의 어떤 이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연기금의 어떤 환해지 전략을 좀 유연하게 해서 환해지 비율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좀 절하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국인의 이 해외 정권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국인의 어떤 이 국내 정권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한다면 해외 정권 투자에 이제 내국인이 해외 정권 투자라는 것들의 일부가 또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서 이것이 원화 환율의 어떤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외환시장 당국의 개입은 좀 필요하고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트레이드에는 국채금리 상승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정 확대 정책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고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 이게 또 증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좀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다.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이건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 악화 또는 이제 좀 더 심화될 경우에는 어떤 국가 부채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최근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순이자 비용이 이제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의 연방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 국방부의 국방 지출을 추월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거로 인한 미국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커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결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되면서 증시의 어떤 조정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크게 오르게 되면 소비와 투자 부분에 이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FOMC 결과도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25bp 추가 인하를 단행했고요. 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정책들, 이제 관세 인상, 불법 이민자 추방 또는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추진하게 되면 이제 미국 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트럼프의 정책에 수위 조절이 예상되고 이제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 그거로 인한 국채 금리도 급등하고 이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 불안 이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속도 조절 또는 수위의 어떤 조절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내년 전체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좀 차츰 냉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의 어떤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한국은행의 고민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하긴 하는데 금융시장 흐름이 지금 좀 부담이고 이번 미국 대선과 FOMC가 일단 거쳤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두 가지 목표인데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은의 어떤 통화정책 운영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떤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좀 강화한다면 제가 보기에 환율 급등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환율이 좀 진정되면 우리 경제의 어떤 물가와 성장 둔화에 대한 한은의 어떤 통화정책적 대응 여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은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